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10,000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6,000명대로 줄었습니다. 여순 사건 피해 신고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는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해 신고는 10%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경선 자격심사에서 전남 지역도 컷오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선에서 배제된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전남 고흥은 누리호가 발사된 우주항공 분야의 요충지입니다. 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주항공 산업의 육성 방안을 고흥군수 선거 후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 기간은 단 1년, 그러니까 내년 1월 20일까지인데요. 여순 사건 피해자는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 신고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과 구례 등 전남 동부권 일대에서 발생한 여순 사건.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출정 명령에 반발하며 탈영한 국군 14연대 소속 군인들은 전남 지역 곳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탈영병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은신을 도운 주민들이 대부분 희생됐고 민간인 피해자는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1월부터 피해 신고가 시작됐지만 접수 건수는 1,000여 건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다시 빨갱이 가족이라는 오명을 쓸까 피해 가족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도와 여순 11구 범국민연대는 마을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숨은 피해 가족들을 만나서 설득하기로 한 겁니다. 실제로 설명회 이후 유족들이 굳게 닫았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웬만하면 하지 말지 몰라 하냐고 지금도 그러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그분이 좀 안타까웠는데 오늘 와서 설명을 또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형님들한테 그 말을 또 설명해 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답니다. 말을 따뜻하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전남도와 여순 11구 범국민연대는 해설사 40명과 함께 전남 지역 마을 곳곳을 다니며 찾아가는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족의 사연을 듣고 피해 신고서 작성을 도울 예정입니다. 지단체별로 계속 찾아가는 홍보를 계속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특히 마을에 읍면동에 보면 이장님, 통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지금 여순 사건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홍보대사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희생을 당하고도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에 쉬쉬할 수밖에 없었던 여순 사건 유족들.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유족들의 피해 신고가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감소세를 보이며 6,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은 순천에서 1,210명, 여수 998명, 목포 850명, 광양 615명 등 13일 하루 동안 6,9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수에서는 병원과 요양병원 11곳에서 101명이 확진되는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지역 감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가 경증 위주의 오미크론 특성과 재택치료 확대 영향으로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합니다. 전남도는 그동안 코로나19 생활치료를 담당했던 한전 KPS 인재개발원 운영을 종료하고 가동률 20% 수준인 전남 인재개발원은 경증의 재택치료가 어려운 환자만 치료받도록 기능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축소 운영은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하고 중증 환자가 줄어든 데 따른 조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에 대한 출마자들의 해법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흥군의 차세대 산업으로 꼽히는 우주항공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각 후보들의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첫 번째 발사체 누리호가 고흥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이른바 K 우주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에는 소형 위성 발사체인 나로호가 고흥 하늘을 갈랐습니다. 이처럼 고흥군은 국내 유일의 우주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자리하는 등 우주산업 요충지로 꼽힙니다. 고흥군수에 출마 예정인 공영민 전 기획재정부 부의사관과 박진권 전 전남도 의원, 그리고 송귀근 현 고흥군수는 고흥 지역의 차세대 주요 산업이 우주항공 분야라는 데 공감하며 저마다의 육성 방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산업단지나 공공기관 등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우주센터에는 우주 발사체만 했지 산업단지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민간 우주 산업단지를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세부적으로 뭐 항공연구원 뭐 분원을 설치하겠다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우주항공청이 어떻게 보면 여기 고흥에 유치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로 우주센터 인근에 8,500억 규모의 우주 발사대 산업 클러스터를 유치해서 우주기업 특화 산업 단지를 만들고 우주 과학 복합 테마파크나 연구개발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새 후보는 드론 산업 활성화도 강조했습니다. 고흥군이 우리나라에서 시험 비행을 할 수 있는 가장 넓은 공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영민 후보는 고흥 산업고등학교의 드론 학과를 늘리고 드론 엑스포와 해상 드론 쇼를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권 후보는 드론 산업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농업 분야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육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귀근 현 고흥 군수는 지난해 준공된 고흥 드론 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 지역의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우주 항공 분야. 오는 6월 고흥에서는 누리호 2차 발사가 진행되고 12월에는 항공기의 성능을 검증하고 시험할 수 있는 국가 종합비행 성능 시험장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전남의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휴환 목포시 1선거구 예비후보는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지역위원회 사무실 임대, 그리고 유급 사무원과 선거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 지적받은 일을 이제서야 문제 삼고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경선에서 배제된 김산 무안군수 측도 민주당 공관위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공천 배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목포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연대가 사막도 호텔 건립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막도 지키기 국민운동본부는 14일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시민 눈높이에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도 아닌 다른 업체와 협약을 맺고 쫓기듯 추진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에 참여할 민간업체의 법인세 감면을 비롯해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협약 내용은 사업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한 처사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남 지역 자원봉사 참여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자원봉사자 800여 명과 비영리 단체 52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3점으로 높게 나왔고 참가자의 95%가 활동을 이어갈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를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성별로는 여성이, 지역은 시군보다 군 단위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해마다 자원봉사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도내 자원봉사 활동 인원은 전체 인구의 30%까지 늘었습니다.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에 근무할 신규 공중보건의사 259명이 배치됐습니다.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도내 시군구와 지방의료원에서 환자 치료와 코로나 재택치료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남 신규 공중보건의사 인원은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른 군필자와 여학생 증가로 지난해보다 25명 감소했습니다. (2년)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모두가 힘들게 버티고 버텨왔던 인내의 시간이 이제 끝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최근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음식점의 영업시간 규제 등
모든 제한 조치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폭증세가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한 데다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일상 회복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본 겁니다. 정부는 특히 높은 백신 접종률에 더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감염돼 집단 면역도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변이에 변이를 거쳤던 바이러스를 상대로 마지막까지 방심해선 안 된다는 뜻이겠죠.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여전히 방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길고 길었던 터널의 끝,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 교육 역사의 유일한 기록을 모은 기네스북이 처음으로 발간됐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전남 교육의 최초, 최고, 최다 기록을 담은 기네스북을 발간하고 오는 29일까지 청사 1층에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도교육청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초 만점자 배출학교를 비롯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배출학교와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한 교직원 등 10개 분야 70개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정말 뜻깊은 그리고 재미있는 기록,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전남교육은 앞으로도 과거는 역사로 그리고 현재는 생생 이야기로 그리고 미래는 언제든지 새롭게 써나갈 수 있도록 기록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의힘 소속 신용훈 여수시장 예비후보가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후보는 14일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박람회장 부채 해결이 가능할 경우 여수시가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며 윤석열 당선자가 내세운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연계해 1조 원을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투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람회장 부채는 3,700여억 원으로 여수 강양 항만공사를 사후 활용 주체로 두는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 불발됐습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이 숙련된 기술을 전수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동참합니다. 현대사무중공업과 사내협력사는 14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목포상공회의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교육과 사후 관리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현대사무는 올해 정년퇴직자 42명을 채용한 뒤 안전관리 분야와 숙련된 기술을 전수하는 곳에 배치했습니다. 목포시가 창업 초기에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를 위해 종잣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잣돈 지원 사업은 청년이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 일정 수준의 보증료를 내면 금융기관에서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가 해당되고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을 구비한 뒤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네, 1분기 여수 지역에서 열린 마이스 행사가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분기별 마이스 행사 유치 건수를 비교해보면 올해 1분기 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스 행사 참가자들은 음식점, 숙박업소, 주요 관광지 등에서 한 사람당 평균 35만여 원을 사용하면서 4억 3천여만 원의 파급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저께 그 정도 헬리콥터가 뜨고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끄고 나니까 마음이 안위가 되죠. 뭐. 저 꽃 피는 거 보세요. 예, 그 불 속에서도 꽃은 피잖아요. 진짜 봄비가 오고 나니까 너무 고맙죠. 진짜 고맙습니다.